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물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오랜만에 항공모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모함 뜨거운 감자죠. 최근에 뉴스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경항모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2021, 2022년도에 여러 이슈가 있었고 당연히 예산도 책정이 돼 있었고 그 예산이 갑자기 2023년에 전액 삭감이 되면서 밀떡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이 부분은 의미가 좀 남다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절대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는 다른 방향으로 갈 기회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노선 변경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던 것이 그러면 함재기 문제겠구나. 함재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F-35B에서 네. 방향 전환을 좀 하는 개연성이 있지 않나 봤는데 거의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팩트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취재도 해보신 적이 있고 그러셔서 이 기자님께서 발제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선 뭐 질문 겸 드리면은 지금 현재의 중형 항모 아직 예산 제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중형 항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그리고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게 얼마 전에 지금 보도가 돼가지고 또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중형 항모로 갈 거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처음에 뭐 경항모 연구 용역이 중단되면서 이대로 그냥 돈주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2차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 크기를 키워서 중형 항모로 갈 거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2차를 얘기하니까 이제 1차 부분은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모르실 것 같아요. 1차 용역은 언제 됐죠? 그거는 사실상 중형 항모 관련이 아니고 경항모 관련이었고요. 그게 지금 진행되다가 계획이 바뀌면서 이렇게 2차로 좀 넘어오게 된 거고. 사실 1차 부분에서의 결과를 잠시 말씀드려보면은 중형 항모가 아니더라도 경항모라도 상당히 좋은 결과는 나왔어요. 다만 어떠한 측면에서 조금 비효율적이다고 이야기 나온 것들이 바로 F-35B의 항속거리, 전투행동 반경 문제, 그리고 탑재 무장의 제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반도의 그 유사시에 얼마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기대치만큼은 충족을 했지만은 기대보다 약간 좀 아래쪽의 결과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취자께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말씀 주셨던 2차 용역은 용역이라기보다는 제한을 어떻게 뒀냐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중형 항모로 갔을 때 우리가 능력이 되느냐. 근데 항모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함재기에 초점을 뒀다는 게 이번 용역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요새는 사실상 이 항모를 건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초점을 두는 게 함재기입니다. 어떤 함재기를 세웠느냐? 1차 대전, 2차 대전에 그때는 그냥 일단 항모를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함재기를 개발하자 이거였는데 이게 거의 60년대, 70년대 지나오면서 항모에 맞는 이 아니고 상황에 맞는 함재기를 먼저 개발하고 그거에 맞춰서 항모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결국 그 노선으로 가면서 이제 함재기가 중요하게 대두됐는데 그 대두된 시점에서 바로 저희에게 카드가 하나 생겼죠. 작년에 가서 보셨죠. 그 DX 코리아에서. 9월이죠. 네, 9월 DX 코리아에서 카이부스에서 함재기 버전이 나왔죠. 보람의 함재기 버전이 나와서 밀떡에서도 많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급속도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2차 용역도 그거를 위시해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용역 연구에 들어가서 올 초에 올 1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 용역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된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찬반양론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F-35B가 중형 항모로 감에도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고 중형 항모로 바뀌어도 함재기는 F-35B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쪽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중형 항모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정말 그건 사실입니다. 있었고 이렇게 가서 성공한 국가도 많지 않고 항모를 운영하는 국가도 다소간 안에 드립니다만은 그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함재기 운영 노하우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 경항모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의 반대 입장은 그런 노하우를 갖기에는 너무도 그렇죠. 그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항모는 스키 점프대 아니면은
그냥 수직 이착륙. 수직 수직 이착륙인데 이착륙. 우리는 또 해군에서 수직 이착륙 쪽으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현대에서는 이제 스키점프대. 스키점프대로 네. 갔지만은 어찌됐든 그 두 가지를 모두 하더라도 경항모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경항모 운영의 어떤 노하우하고 중형함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간에 이야기하던 어떤 경험 또는 과도기 측면에서 뭐 경항모부터 간 다음에 가자 그러면은 우리의 실질적인 항공모함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의 군사적인 이득은 저 먼 미래가 될 거예요. 한 20년 후 30년 후가 될 이럴 수도 수도 있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설득력이 조금 떨어져요. 뭐 그렇게 카드가 하나 생기면서 고정익 활주 전투기, 네, 수직 이착륙이 아닌 통상 전투기죠. 네,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네, 뭐 알 수 있는 거는 보라매의 함재기 버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제 더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시면 될 가야 것 되고요. 같아요. 그 보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좀 사실 확인해야 될 부분이 35,000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형항모라 부르기엔 너무 작은 경항모 수준이고요. 아, 그거를 네. 이렇게 이야기해죠. 그 기준 배수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35,000에서 뭐 4만 톤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인 그 연구 용역 결과로 나온 거는 6만 5천 톤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죠. 최소 5만 톤 이상은 돼야죠. 진짜. 네, 5만 그래서 톤, 6만 톤. 5천 톤에서 7만 톤까지 갈 수 있는 만재 배수량 기준이고요. 네네. 그런 중형 항모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봤을 때 그걸 왜 그렇게까지 중형 항모로 그럼 가야 되느냐? 이 보라매의 함재기 버전으로 바뀌면 꼭 중형 항모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착함 때문이죠. 이착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라매를 싣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네, 공격력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넓은 함체 안에 많은 대수를 실어야 돼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중형 항모의 KF-21N 보라매 함재형을 14대 뭐 16대 실자인데 이것도 사실 공격력으로 따지면 너무 부족한 숫자거든요. 20대 이상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퀘션 마크인 게요. 그렇죠. 사실 언론에서 알려지기는 예를 들면 좀 이야기해 볼게요. 중국의 푸젠함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중국이 띄우잖아요. 뭐 네네. 40대를 탑재할 수 네. 있다 그러는데 웃습니다. 특히 이제 미 해군 입장에서는 웃는 그렇죠. 게 니네 40대 운영 가능하나 보자 하는 거예요. 산둥함도 실질적으로는 20대 이상 탑재한 적이 없습니다. 재원상으로는 뭐 36대까지 탑재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항공모함의 함재기를 운영할 때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동해야 이동과 되는 정비를 위한 공간들이 필요하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거기를 아주 정말 최대치 탑재할 수 있는 최대양을 공표하는 것이고 실제 운영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17대, 18대를 우리가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왜 중형항모로 스키점프대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캐터바 방식으로 가야 되는 네네. 이유가 바로 무장 탑재. 이착함의 시간입니다. 무장 탑재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한 게 이착함의 그런 시간 그리고 횟수입니다. 캐터펄트를 쓰면 정말 엄청 짧아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착함이. 탑건 매버릭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도와주는 네. 핵맨이요. 맞죠, 핵맨이죠. 핵맨이 와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떠서 올 수 있었던 그렇죠. 영화 속에서는 함상 대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날아왔죠. 바로 날아왔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영화에서 그런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기체들이 계속 바로바로 떠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경항모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 항모가 훨씬 유리한 건데 함재기를 보라매로 함재기 버전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스키점프대 아니면은 그러니까 캐토바 방식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캐토바 방식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토바 방식이 뭐예요? 캐터펄트를 이용한 뭐 증기식이 됐던 최첨단을 달리는 전자지식이 됐던 예. 함재기를 엄청난 에너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바로 새총 쏘듯이. 탑건 시작 장면에 맞아요. 연상하시면 됩니다. 데인저러스 그 OST 나오면서 네. 데인저존 나오면서 F-14 막 이륙하죠. 그게 바로 캐토바 방식입니다. 새총처럼 그렇죠. 빡! 예. 이 캐토바 방식의 항공모함은 현재 전 세계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건 미국의 모든 12척의 네. 항공모함 플러스 단 한 척인 드골함밖에 없어요. 샤를 네, 샤를 드골 프랑스에. 그럴 정도로 이 사출기 방식은 매우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수가 없고 개발 시간도 무한정 들어가는 거고 해서 공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증기식 사출기 방식이 아닌 전자기식 사출기 방식을 따르면서 그 전자기식 사출기 방식을 제작하는 미국의 제작사한테 공개 의뢰를 했어요. 네네. 수출 가능하냐? 오케이. 오케이. 가능하다. 네. 미국 정부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오케이다. 미국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분
긍정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들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돈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1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중형항공모함이라도 적어도 한 척 갖고는 아무런 그렇죠. 효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최소 2척. 최소 2척이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2척이라고 하면 일단 2개 세트. 2조. 거기에다가 지상에서 훈련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상에서 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3세트, 최소 3세트는 사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3조죠. 3조죠. 예. 지금 중형항모도 건조하려면 건조비 대략 나오잖아요. 그리고 함재기도 카이에서 장담하고 발표하잖아요. 6년 5개월 정도면 개발 완료한다. 네비형. 그렇죠. N형, 네이비형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5개월만 더 달라. 그럼 양산 다 끝난다. 그 음. 정도면. 이 3조가 간단히 넘어갈 게 아닌 게 네, 우리- KDDX 프로젝트 비용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연구 단계에서도 그 연구는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지금은 함재기를 개발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우리가 그럴 요소, 소요, 핵심 기술이 있느냐라는 용역이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오케이가 난 거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중형 항모들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련돼서 좀 최적화된 모델로 찾아보면은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을까요? 한국 해군과 많이 협조하거나 관심 있는 쪽은 영국 해군. 그렇죠. 퀸 네. 엘리자베스급의 항공모함을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퀸 엘리자베스급은 함재기가 F-35B잖아요. 거기다 스키점프대를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스키점프대 방식으로 선택을 한다 했을 때는 말 그대로 퀸 엘리자베스급의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스키점프대로 갔을 때는 꼭 함재기가 네네. 보람의 일 거다라는 것도 사실은 퀘션 마크예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짙지만 굉장히 높지만. 예. 그렇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프랑스의 앞으로 건조할 차세대 항공모함, 그러니까 드골에 이은 차세대 후계함이죠.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들어갔고 공교롭게도 그 건조가 완료돼서 프랑스 해군에 인도되는 시점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점하고 비슷해요. 2030년, 그러니까 우리는 2033년인데 그들은 2032년인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고 그렇게 그렇게 나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참고할 만한 모델이 너무 참고가 되죠. 네.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함재기는 우리의 보람의 함재기와 같은 수준의 4.5세대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대등하거든요. 또 크기도 자국산 비슷하고, 기체들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참고할 바가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미 해군이죠. 그렇죠.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미 해군에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고 미 해군도 은근슬쩍 그것들을 바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노하우들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함재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체를 개발할 때 앞서의 선진국들의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를 잘 하고 잘 곱씹는 그렇죠.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도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제 중형 항모로 기준을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럼 과연 이제 함재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조기 경보기도 아, 그렇죠.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될지 뭐 마리노리 얘기가 들어간다는 것도 전 지금 반대입니다. 이야기가 네. 있는데 네. 중형 항모로 할 거면은 조기 경보 보통 경항모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조기 경보 헬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중형 항모 정도면은 조금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면 위에 올라오진 않지만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요. 바로 무인 기체를 활용한 조기 경보기. 조기 경보기입니다. 무인 조개 경보. 그렇죠. 무인 조기 경보기가 대세가 될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려 하고 있고 지금 가오리 X를 여러 가지 형상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가 크거든요.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스텔스에 대한 기술도 많이 거기서 접목을 받았지만 무인 스텔스이면서 동시에 공격이면 공격, 탐지면 탐지, 정찰이면 정찰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중형 항모 체계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함재기 관련해서 멈티 기술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과연 적용이 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빠질지 저도 그 부분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되고 지금 유모인 복합의 6회공의 어떤 그 적용되는 일제 실질 적용해야 되는 것에 해군 쪽의 한 분야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그것도 먼 과거 볼 필요도 없어요. 네. 경항모에서부터 우리가 경항모 섬에 할 때부터 해군에서는 미래에 계획하고 있었고 그 부분은 발전 속도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시기를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2030년대 중반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030년대 중반에서는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무인 항공기를 많이 탑재할수록 조종사와
연료 부분이 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중형 항모의 효율성을 높이는 뭐 미국 해군도 최근에 계속 이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려고 실험을 계속 하고 있고 실전 배치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따라가야죠. 네. 네. 중국의 A2AD 전략에 맞서서 미 해군이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령함대고 그렇죠. 그 유령함대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인 수상 전투함. 전투함일지 또는 뭐 무인으로 움직이는 잠수함도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항공모함에서 그쵸. 있는 무인 전폭기들이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많은 수로 밀어붙이는 또 그리고 A2AD 전략에 의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항공모함으로 해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인구 절벽이잖아요. 과연 그 충당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역시 무인화와 함께 무인화를 함으로써 그런 인원도 줄지만 무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AI를 이용한 자동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동화에서 더 네네. 발전된 거죠. 모든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을 AI를 활용한 자동화를 이룬다면은 그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난제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에 이게 뭐 항공모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력의 그러니까 병력의 모자람 이 부분에 군대가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사회적인 그렇죠. 문제니까. 네. 중형 항모로 간다면 최소 1,300에서 1,500명을 태워야 되거든요. 배 한 척에. 근데 그거를 지금 AI 기술을 빨리 해서 자동화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무인기 역시도 당연히 더 중요한 목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연구 용역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그전에는 작은 소형함으로 연안 함대를 갖고 있는 적에게 맞설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 이게 그거는 이제 비효율적이다는 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판별이 났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앞서의 뭐 댓글에도 있듯이 참수리 211급을 계속해서 건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건조 수도 사실 기존의 전투함은 105척이나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걸 34척으로 대체할 수가 있었잖아요. 거의 3분의 1로 줄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대형 전투함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거죠. 많은 수의 소형 전투함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소형 연안의 함정수는 줄고 어느 정도 수준만 갖추고 대양 함대에 필요한 항공모함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항공모함 승조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1,300명, 1,500명씩 드는 것이 아니라 1,0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네. 같이 함께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중형 항모에 F-35B가 괜찮을지 아니면은 이번에 새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될 KF-21N 이 기종이 더 유리할지 어떤 기종이 좀 괜찮다고 보세요? 중형함으로 볼 때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저는 그 KF-21N 그러니까 보람의 함재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고 함재기고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할지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바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게 될 것 같고요. F-35B로는 제한이 많았잖아요. F-35A도 제한이 많은데 F-35B로는 제한이 좀 많죠. F-35C를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 C가 아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캐터펄트로 갔을 때 갔을 때는 뭐 C를 가능하죠. 네.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돈이면 차라리 개발하는 게 나을 그렇죠. 거죠. 예. KF-21N으로 가서 그렇게 하면 함대 방공이나 알파 스트라이크 같은 공격 편대를 구성했을 때도 뭐 북한 같은 경우 중심 타격이 충분히 가능하고 중국까지 가시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람의 함상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중형 항모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좀 더 크네요. 그럼 노하우 측면에서 경항모보다는 중형 항모가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제 노하우가 훨씬 이제 많은 것도 사실이고 KF-21N을 탑재할 때 있다면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자체 개발했으니까 우리가 씻고 뜯고 맛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를 계속 테스트해 보면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 자체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열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KF-21N이 개발 성공되는 보장도 없고요. KF-21만 하더라도 수번의 그 용역 결과가 달랐어요. 그러다가 10여 년에 거쳐서 개발이 됐고 성공에 이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성공적인데. 그렇듯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무겁습니다. 이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 무거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형 항모보다는 경항모가 낫느냐 혹은 반대가 낫느냐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중형 항모 쪽이 이왕이면 낫죠.
그럴 능력이 된다면 낫고 중형 항모로 갔을 때 더 많은 군사적인 이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다 없다는 거는 너무도 갈 길이 멀기 조금 좀, 때문에 네, 섣부른 네,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는 거를 해야 될 잘 얘기가 봐야죠.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중형 항모 네. 네네. 아주 좋은 주제셨어요. 중형 항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중형 항모, 항모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함재기다. 예, 타격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함재기고 그 외에 기타 부수적인 건 그 외에 2순위, 3순위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KF-21N 함재기가 우리의 관심사이겠구나라는 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최대의 관심사죠. 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